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날 거고요.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신석기 청동기를 봤다면 이제 청동기에서 성립됐다는 이제 국가에 대한 여기 국가들의 발전 과정 있죠? 네, 오늘은 이 국가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어떤 국가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영토,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또는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플러스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나라는 바로 하, 상, 주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원지역 말 그대로 여기는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원지역이라고 하면 중국을 의미를 하는데 중국에서 발전한 문화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라인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문헌상이에요.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실제로 유물이 남거나 유적지가 남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상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은 고고학적으로 말 그대로 발굴된 유물이 있는 최초의 국가가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은허 유적지 그리고 이 갑골문이 이건데요. 말 그대로 갑골이라고 하는 건 뼈, 거북이의 등딱지나 넓적다리 뼈, 동물의 넓적다리 뼈나 이제 큰 넓은 뼈에다가 뼈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불에 그을립니다. 불에 그을려서 쪼개지는 거 여기 좀 살짝 쪼개지는 거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쪼개지는 걸 보고 나서 점을 쳐서 뭐 전쟁을 할지 아니면 뭐 개척을 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한다.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와 왕이 똑같다. 점을 쳐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나왔던 이제 주나라인데요. 주나라에는 특징은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건제의 운영 방법은 바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방의 제후로 삼아서 지방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오른쪽에 도식이 나와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제후를 임명하니까 지방을 간접적으로 통치한다, 제후한테 맡긴다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천자에 대한 칭호 그리고 덕으로서 다스린다는 덕치주의. 그래서 천자,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다스린다. 그래서 이 천자 칭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명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천명사상,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아래 사료는 거기 보시면은 분봉한다 또는 뭐 분봉한다 그 다음에 분봉한다 여기도 봉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봉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계속 쭉쭉 중국의 국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었던 하 그리고 상 주까지 있다가 주나라까지는 한 국가로 있다가 이제 유목민족이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목민족이 침입하면서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는 동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들이 난립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춘추시대에는 세력이 강한 제후가
주왕을 대신해서 전국을 주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나라는 아직까지는 춘추시대에는 국가로서 존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전국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봉건질서가 아예 붕괴가 되면서 주나라가 아예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각 국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부국강병이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한다. 말 그대로 센 나라를 만든다. 강국으로 만든 그 힘이 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와중에 있던 진나라가 이런 군주권 강화와 부국강병의 개혁을 완수해서 전국을 통일을 하게 되더라. 전국을 통일해서 다시 찢어져 있던 나라들이 하나로 합쳐지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에서는 철기가 보급이 되고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발전하게 되면서 군사력도 굉장히 세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중국이고요. 계속 중국이고, 그 다음에 하, 상,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춘추전국,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방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진까지 왔습니다. 진나라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진시황은 들어보셨죠? 진시황. 이 중국의 이름이 차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이나의 어원이 되는 게 바로 이 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력을 끼친 초기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을 통일하고 이제 천자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죠. 군현제라는 거는 아까 그 봉건제랑 다르게 지방을 직접 다스린다. 아까는 간접 통치라고 얘기했다면 여기는 직접 통치가 발현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량형 화폐 문자와 사상을 통일을 하고 여기 있는 삼공구경제라는 이제 관료 조직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민족, 아까 유목민족이 침입해서 그 춘추전국 시대 갔다고 했으니까 이 유목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리장성, 지금도 있죠,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얘네들이 사상적으로는 법가사상, 여러분 생윤시간이나 배웠을 테니까 법가사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학을 탄압하는 분서갱유 정책을 펼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엄격한 법치, 아까 이거 법가 얘기했었고요. 그러다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불만으로 진승과 오강의 난이 벌어지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바로 이 분서갱유에 대한 사료이고요. 여기 화폐 통일에 대한 그 이야기 나와 있고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인가 꼭 교과서에 있는 도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진나라가 얼마 못 가서 우리 계속 얘기한 거 춘추전국, 그 다음에 진 갔으니까 진이 금방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한까지 넘어옵니다. 이 한나라까지 넘어오는데 우리 한자, 한자와 한족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 한나라 때이에요. 그래서 한 고조 보시면은 그대로 삼공구경제나 이제 삼공구경제를 실시하고 군국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여기가 이게 군국제인데요. 중앙은 직접 통치를 하지만 지방은 제후들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봉건제 실시지역과 군현제 실시지역이 있습니다. 시안을 중심으로 이 서쪽은 군현제로 직접 통치하지만 더 먼 곳은 이제 지방 제후들에게 맡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어서 등장했던 황제, 한나라에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황제, 이 한무제는 군현을 확대해서 아예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더라. 직접 통치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토 확장 그리고 유학을 장려했다. 유학을 장려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유학을 배운 지방 세력인 호족이 성장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인 4차 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제 한나라도 발전을 했으면 쇠퇴하는 게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호족 플러스 외척 세력이 대두하면서 외척 세력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를 잠깐 건국해요.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을 하지만 실패하고요. 그리고 나서 광무제가 호족의 지지를 받아서 후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전한과 중간에 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한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한 때는 거의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으로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한나라는 멸망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에 대한 그런 다시 나라가 중원에서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의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위쪽에 있던 우리 지난 시간에 판성묘 받고 고리 달린 칼 봤던 것처럼 유목지대에서 성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으니 그게 바로 흉노입니다. 흉노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성장해서 기마기술, 말 타고 다닌다 그랬죠? 이동 생활을 하니까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초원 지역을 통일을 하고요. 중원 왕조, 중국의 왕조와의 관계, 진나라의 시황제, 진해의 시황제, 한나라의 고조와 무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아까 진시황이 그래서 그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서 뭘 축조했다 그랬죠? 그렇죠. 만리장성을 축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노를 몰아낸 다음에 그 지역에 만리장성 축조했다. 그리고 한 고조 같은 경우에 평성의 치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성의 치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한나라랑 흉노랑 맞춰서 싸워요. 싸우는데 흉노가 이긴 거야. 이기다 보니까 한나라의 고조가 공주도 보내주고 매년 돈도 주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화친을 맺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한 무제 같은 경우 흉노를 축출하면서 실크로드 비단길을 개척을 하게 되더라. 요 중원왕조의 관계는 4차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황제, 우리나라에서 왕, 일본에서는 다음에 또 보겠지만 천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유목지대 여기 흉노에서는 선우가 흉노의 군주로서 다스려지게 되고요. 주변에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서 각각 다스리게 하였다. 제일 중요한 선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우의 와이프, 부인을 조금 TMI로 연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쇠퇴, 아까 얘기했지만 한 무제가 공격을 받고 선우지를 둘러싼 내분이 발생하면서 남흉노, 북흉노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남흉노는 한나라의 북소, 북흉노는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양 세력 게르만족이 발생한, 여기까지는 안 하도록 할게요. 유럽 세계의 발전을 또 가지고 왔던 그들이 바로 이 흉노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만주 한반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니까 가볍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셨죠. 한반도 제 최초의 국가고요. 그래서 탁자형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출토지를 통해서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고요. 정치로는 아까 상나라처럼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못을 보이고, 팔조법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팔조법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왕 밑에 비왕, 상, 경, 대부,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이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만이 넘어옵니다. 진나라와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주해서 집권을 하고요. 넘어오면서 그냥 넘어온 게 아니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더라. 그러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이제 한나라와 대립도 하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부여, 옥저, 동해, 사만, 고구려 이렇게 등장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부여와 사만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부여는 연맹국가였고, 그 연맹국가니까 각각의 군장들이 각자 다스리는 지역인 사출도가 있었다. 마가우가 저가 구가.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에는 군장 외에 천군이 있기 때문에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더라. 소도라는 건 소도 가운데에서, 소도라는 곳에서 통치를 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봐야 되겠는데, 이전까지 특징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일본은 여기 기원 후예요. 기원 후
3세기에 이런 국가들이 발전하더라. 그 전까지 국가가 없었다. 국가라는 게 없었고요. 야요이 시대에서 점점 소국이 발전하지만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고요. 이 야마타이국은 히미코여왕을 중심으로 재정일치 사회였고요. 그러면서 위나라, 우리 위초고 할 때 위 있죠. 위에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를 받더라. 그래서 이 야마타이국에 대한 설명이 사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해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 되게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우리 오늘의 키워드는 국가입니다. 아이고 종쳤네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중원지역 중국에서는 어떤 국가들이 있었는가? 하,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진 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반도, 유목지역은 초원지역에서는 춘추전국부터 진, 이렇게 해서 여기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흉노가 이 시기에 있었다. 요 시기에 존재하더라 라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는 지난 교체기에 등장했던, 여기에 있었던 고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이어지는 이제 초기 국가들, 부여와 사만이 존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이거보다 한참 뒤에 야마타이국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각 국가들별로 주나라의 특징, 춘추전국의 특징보다 진, 한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고, 흉노의 특징, 고조선의 특징, 그리고 야마타이국 정도만 여러분들이 각 국의 특징에 대해서만 먼저 여기서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서는 국가별로 살펴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국가들 간의 교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쉬는 시간이라 엄청 이제 소란스러워지는데 얼른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